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성우 부장님, 김효진 책임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새로운 분이 한 분 자리를 하셨습니다. 임준수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준수입니다. 여기 인사불성은 처음 출연이신데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 담당자신데 네. 제가 알기로 인사 담당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하는 남자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브랜드 매니저 임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케팅하는 남자 뭔가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소개가 딱 와닿습니다. 네. 네.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네.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나 봐요. 아, 그렇진 않고요.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서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신 멘트? 아니요, 최근 한 6개월간 쓰고 있는 멘트. 그 회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네. 익숙하지 않은 회사라서 어떤 회사인지 혹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이제 프랑스의 모 기업을 두고 있는 페르노 리카드라고 하는 그 전 세계 최고의 주류 기업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 법인이죠. 쉽게 말해 법인이고 페르노 리카드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보통 페르노라는 술과 사실 리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술이라기보다는 그 가문의 이름이죠. 페르노라고 하시는 분과 리카드라고 하시는 프랑스의 두 장인이 만나서 네. 합병해갖고 만들어진 그룹이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말하는 브랜드를 사실 들으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담당하는 발렌타인, 발렌타인. 앱솔루트, 오. 보드카 그리고 뭐 로얄 살루트, 오. 말리부, 뭐 깔루아 아니면 뭐 샴페인, 멈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즐겨 드시고 또 드시고 싶어 그쵸 고가다 보니까 드시고 싶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저렴하게 좀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따로 예. 하겠습니다. 근데 마케팅 하는 남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제가 방송을 해왔거든요. 오늘 저희가 공채 시즌을 맞아서 특별히 좀 모셨는데 어떻게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실무진하고는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시각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인사 담당자는 좋은 여기에 최대한 맞는 그리고 더군다나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으실 텐데 실무진은 사실 뭐 재무, 마케팅, 물류 원하는 인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쪽에서 마케팅 했던 사람들은 네.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새로 오는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내가 처음에 마케팅을 되게 하고 싶었고 뭘 준비했더니 워킹을 했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말요? 이거를 사실 이제 인사 담당자들하고 이제 서로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와. 재밌는 밸류 있는 좀 얘기가 되지 네. 않을까요? 오늘 마케팅에 관련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그리고 마케팅 말이 하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분이라서 예. 그러신지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렇네요. 네. 부담됩니다 지금. 어떡하지? 네, 잠시 후에 네. 또 어떻게 바뀌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긴장하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까지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가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주제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야, 다들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어우, 술이 달아 오늘. 나 쓰다야. 술이 달아. 두 번째로 한 병 나왔습니다. 에? 아니 사장님, 이거 말고 참눈물 후레쉬 갖다 주셔야죠. 참눈물 후레쉬 없어요? 저희는 두 번처럼만 갖다 놔요. 와, 이거 안 되겠네. 사장님, 저희 참눈물 후레쉬는 말이에요. 저희들의 이 참눈물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 고객님들이 마실 때 깔끔하고 시원하게 소주를 딱 한 잔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하시면은 제가 소주잔 이거 나올 때마다 야, 뭐하냐 지금? 이거 아닌가 이거?
됐고 술이나 먹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몇 가지 와서. 어이, 아이고 아닌가? 한잔해. 진짜. 야, 근데 저 술 광고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이거 광고 바꿔야 돼. 왜 이게 이거 조금만 뭐. 저 출연자 바꾸고 아예 컨셉을 싹 바꾸면은 내 생각엔 매출 지금보다 10배는 더 오를걸. 야 10배 오르면은 미국 시장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저게 저 회사 걱정이 네가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저기 너희 경쟁에서 포스터 봐라 저거. 와, 저 완전 비교되잖아. 이거랑 봐봐. 뭐야 이거. 저 광고 만들으라고 사람들이 그 밤 꼴딱 새면서 진짜 허벅지 뭐야 얼마나 힘들었어. 취한 거 같은데 취하기 전에 우리 여행 계획 세우려고 만났는데 왜 이래? 무슨 맞아. 이상한 거 잠깐만. 취하고 있고. 맞아. 내가 여행 계획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잠깐만 보자. 이게 엑셀을 뭐야 무슨 폰으로 폰으로도 엑셀을 해? 엑셀이 폰으로 당연히 되는 시대지. 그리고 정리를 엑셀로 안 하면 정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금방 다 그래도 해야지 사야지. 이거 봐. 잠 됐다. 병인데 거의? 됐어.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요 바로 직업병이었습니다. 근데 꽁트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첫 출연에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처음이에요. 방송인을 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마케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 부끄러워요 지금. 그래요? 완전 네 제가 부끄럽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직업병이라고 하면 저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본 사람들한테 막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말을 되게 많이 하게 그쵸, 됐어요. 그쵸. 제가 원래 말이 많지 않은데 맞아요. 못 믿으시겠지만 알죠. 그쵸. 알죠. 네. 그쵸. 근데 안다고 해야지. 이렇게 막 마치 방송하는 것처럼 말을 계속 막 하게 되는데 세 분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각자 직업병 말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갖게 된 그런 병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직업병도 있고 물론 병도 있지만은 네. 그냥 직업병을 말씀드리면 네. 뭐 이메일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메일병이 네, 뭔가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정말 수시로 스마트폰으로 그 회사 이메일을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항상 알람을 켜놓고서 뭔가 이메일 알람이 오면은 바로 이메일을 체크를 하고 또 알람이 안 와도 바로 또 메일을 체크하게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수시로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또 네. 이거 이메일을 바로바로 답변을 안 하면은 그게 계속해서 쌓입니다. 맞아. 또 인사직무다 보니까 특히나 더 이런 이메일의 그 시급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나 뭐 주말에도 그렇고 네.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외국계 다니다 보니까 이 시차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또 해외에서 이메일이 오면은 이것도 또 빨리 이제 봐줘야 대응을 해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네네. 네, 진짜 직장인이라서 생기는 그게 맞나 봐요. 그쵸. 네. 뭐 대부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거북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도 있어요. 저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보다 보니까 이러고 이렇게 거북목 그쵸, 현상이 그쵸. 들어가게 일어나더라고요. 네. 네, 또 이건 진짜 병인데 이전에는 지금은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전에는 너무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대상포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대상포진이요? 네,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요. 뭐 그게 왜 직장이랑 무슨 관계? 예, 저도 뭐 대상이니까 뭐 상 받는가 이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저는 옆구리 쪽에 났었는데 갑자기 가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그런 피부 알러지나 이런 게 없는데 너무 아프고 가려운데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대상포진이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쉬고 이제 항생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업 때문에 그렇죠. 예, 연관 굉장히 관계가 그런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월화수목 목목목 이랬습니다. 금금금도 아니고 목목목. 네, 그래서 주말도 계속 출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몸이 좀 못 버텼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네, 이러면 맞습니다. 이게 생기는 거구나. 또 굉장히 심한 압박감도 있었고. 그렇군요. 네. 지금은 괜찮으시죠? 예, 지금은 뭐 가진 거라고는 몸 튼튼하고. 지금 뭐 긁어지거나 이런 거 없던 것 같아요 지금. 네. 혹시 있으시면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보시게요? 그냥 알아만 넣으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근데 이제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직장 시작을 대기업에서 영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붉은색 L자의 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두 분이 공통점 네. 있으세요. 이거 그렇네요. 동문이라고 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아, 이게 동문만. 굉장히 인재를 배출하는데 아 그래요? 좀 인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저 실장님이랑 그 상원 과장님이랑 네. 아니 두 분이 뭔가 느낌이 있네요. 있어요, 네, 있어요. 뭔가 묘하게 통하는, 자기 그쵸, 이렇게 그쵸. 자랑을 좀 하고. 이상하게 처음 봤을 때부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그냥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역시 통하는 게 있습니다. 두 분 따로 나가서 얘기하세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네. 처음에 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보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회식 이런 데에서의 이제 몸가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잔 스킬들. 그래요? 왜냐면 회식도 그 업무의 연속이거든요, 사실. 거기 가서 그렇게 봐야죠. 예를 들어 제 상사분이신데 거기 가서 이제 뭐 나 혼자 편하게 진짜 풀어 헤치고 먹자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앉았어요. 저희 부장님, 저희 차장님, 그리고 제가 사원이 앉았어요. 네. 그럼 이 테이블 세팅과 이 테이블 관리 누가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제가 자연스럽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게 그러면은 되겠죠. 근데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이제 특히 그날 회식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날 고기예요. 고기가 맛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 고기가 맛있기만 하기에는 고기가 좋아도 중요하겠지만 잘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굽나요? 그 테이블 굽시겠죠? 막내가 굽겠죠. 네, 뭐. 그렇죠. 그러면 장인이 되어갑니다. 서서히. 아하. 고기를 굽는 장인이 되어가고 고기를 굽는 과정 속에서도 저분 술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반찬은 네. 떨어진 게 없는지 술은 지금 괜찮은지 저기 계신 여자 과장님 술잔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살짝 나가는 척하면서 물로 바꿔드려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체득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약간의 위치가 생겨서 밑에 친구들도 있어도 집게를 짚게 되는 병이 생겼죠. 어허. 근데 듣고 보니까 왠지 그 엘모사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니 왜요, 이분이 왜요, 왜요? 다른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그분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분이 그런가요? 이렇게. 오늘 여기 네. 촬영장 여기가 아니에요? 손성길 실장님이 지금 뭔가 라면을 쓰고 오신 게 아닌가. 근데 비슷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성우 부장님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네, 아 참. 그건- 지금까지 그 S사의 네, 실장님에게 뭐 되게 아니다 이러셨는데 피는 좀 다른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붉은 피 맞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부서마다 다 그럼요. 그 아, 틀립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이러면 안 돼. 그쵸. 큰일 나죠. 왜 뭐 큰일 날 아니요, 거 없죠. 이런 인사팀에서는 딱 지켜가지고 네. 그 정확한 원칙과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 팀인데 거기서 막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럴 필요는 저도 없죠. 깨끗하게 고기 많이 구워요. 공정하게 고기 분배해드리고 그렇죠. 네. 중요하죠. 싸움 납니다. 이게 영업 담당자라서 더 그러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도 모르게 살게요 이럴 뻔했어요. 얘기 딱 듣다가. 끝나고. 끝나고. 진짜. 네. 오, 끝나고. 이게 엘사만의 뭐 문화인가요? 아니면 뭐 기업마다도 약간 뭐 병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 있죠. 문화에 의해서 얻게 되는 병 같은 거 혹시 뭐 있나요? 인사를 많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사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업이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는 아침 7시부터 모여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인사를 하는 기업이 아, 네? 들어본 적 있는 거 있습니다. 같아요. 네, 맞아요. 있으실 거예요. 다 아실 텐데. 그래요? 네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옷 많이 팔고 예전에 그 곰 그 로고 있는 아, 그런 기업, 네. 네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또 아시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저만 해도 당장 그 퇴사를 한번 바꿨을 때 그 전에 이제 아침에 크게 예를 들어 들어갈 때마다 팀에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외치는 거를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외국계 기업 가서 했다가 이제 아 그렇겠네요. 누구 너 왜 약간 이런 느낌 오.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회사 분위기에 따라 정말 같은 직무라 하더라도 처음에 되게 놀란 게 많았습니다. 네,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첫 기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인사를 했어야 되나요? 그럼요. 약간 그 크게 인사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밝게 그런 게 이제 미덕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회사는 그것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되게 가는 게 미덕인 회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그거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의 전개 과정이 점점 그분이랑 똑같지 않아요? 좀 다른 형태인데 좀 느낌은 네. 그분이 A모 화장품사 가서 느끼셨던 감정을 네, 얘기하시고 네.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 따로 좀 뵈야겠네요. 아 근데 뵈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서로 너무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예. 근데 저도 과장님이 오시니까 왠지 저도 뭔가 저의 다른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숨겨둔 사람들이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국계 기업 다닐 때는 네. 누군가 제 자리에 와서 저에게 어떤 문의를 할 때는 그게 저의 윗분이든 아랫분이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럼요. 일어나서 바로 그분과 내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문의를 받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외국계에 옮겨서도 누군가 와서 제가 일어나니까 그 혼났습니다. 왜 일어나냐고? 그래서 왜 일어나냐고. 우리 회사 이런 데 아니다.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도 좀 저도 그래요. 반사적으로 누가 오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특이한 게 많네요. 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네. 아무래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 한자를 많이 쓰는 기업도 있고 이제 영어를 또 많이 쓰는 기업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법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가 아, 그래요? 조금씩은 나오죠. 오, 신기하다. 특히 네. 이메일 쓸 때 네. 많이 나옵니다. 아, 뭐, 팀원 제위 이런 네. 걸로 시작하는 거 외국계에서는 그쵸. 절대 쓰지 또 않죠. 누구누구 배상.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대기업에서는 아직도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국내 또 기업에서는. 앞에 이제 그 어르신분들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으신 분한테는 외국인 분이라도 네. 예를 들어 이건 그냥 가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뭐 앨리스란 분이 계시다. 네네. 그럼 보통 이름만 부르거든요. 그쵸. 뭐 앨리스다 외국인이니까 또. 네. 근데 저는 앨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다들 저 사람 뭐냐. 그래요? 저도 네, 되게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앨리스님이. 예. 근데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이상한.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되게 재밌네요. 네. 되게 재밌는데 그 직무적으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업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헤드헌터시고 그다음에 인사팀이시고 마케팅 업무 하시고 직무적으로 오는 그런 직업병들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음. 네, 항상 그 누구를 보면은 그런 인상, 뭐 관상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뭐 그 돗자리만 깔아도 될 정도로 딱 보면 많은- 알아요? 네, 딱 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신기한 게 물론 이제 100% 맞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랬죠? 그 에브리함 링컨이 그랬나요? 뭐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어떤 적은 위인이 없지만. 하셨죠. 네, 네. 그런데 신기한 게도 어떤 갓 대학 졸업한 분들을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경력직 분들을 봐도 그렇고 네. 어떤 그 얼굴을 보면은 뭔가 이런 본인의 성향이나 살아온 게 좀 드러나는 예,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인상을 속일 수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두렵습니다. 내 인상은 어떻게 보일까 진짜 두렵긴 한데,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인상을 봐도 그렇고 또 누가 어떤 뭐 대학이나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전공을 했다 네. 이런 얘기만 딱 들으면 왜냐면 그러한 대학을 나온 그런 전공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워낙에 어떤 많이 직무에 있고 봤으니까. 워낙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이분은 이런 대부분 이런 성향이었고 이런 생활을 하겠구나. 뭐 100% 맞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딱 와닿아서 그쪽 면으로 또 이제 대화를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릿속에 빅데이터가 있으신 거네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게.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또 편견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항상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임님도 있나요?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그럴 약간 것 같아요.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네. 하나는 의심병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접하기 좀 어려운 정보들, 연봉이라던가 네네. 그 사람의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 관한 밀접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딱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서 너무 과장되거나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아예 과소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제대로 다 오픈한 게 맞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과장되게 좀 포장하시는 분들한테 더 그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착하게 얘기하고 좀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저 사람 좋다, 괜찮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냥 뭔가 숨기고 있는. 뭐가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정확히 하시는 검사신가? CIA 뭐예요? 검사신가? 저도 모르게 생긴 이게 습관이라서 저도 고치려고 가끔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선입견이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테일병이에요. 디테일. 네.
병보다는 사실 조금 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디테일 병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재밌는 좀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누가 저한테 소개팅을 한다던가 뭐 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네네. 누구한테 소개팅을 해준다던가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연봉을 물어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 뭐 하는데? 라고 하면 LG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예. 혹시 LG 전자야? LG 디스플레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오. LG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면 LG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사업부에 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그 사업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직무가 뭐야? 이력서가 나오네요. 그렇죠. 디테일 그 자체네요. 네, 그러고 나서 예. 이게 또 사업장이 위치가 또 있잖아요. 근무하는 위치가. 그래서 파주야? 뭐 구미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정도로 궁금하시죠? 네, 정말 계속 진짜요? 이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에요. 와. 근데 저희 선배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런 습관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물어보는 그렇죠. 일이다 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소개팅을 하라고 네. 이제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다가 미친. 아, 예, 예. 예. 어머님께서? 네, 어머님께서. 애정 섞인. 예, 그렇죠. 에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음엔 이력서를 받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 만날 때는 잘 안 하려고 하죠.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렇죠. 네. 소개팅 얘기가 나오니까 또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왜요? 뭐예요? 네, 이것도 이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오늘 계속 뭐가 자꾸 떠오르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전 착한 부자인데. 네, 좀 이상합니다. 네. 끝장을 제가 한번 보고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은데. 네. 소개팅을 하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뭐 취미가 뭐예요? 뭐 좋아하는 거 뭐예요? 뭐 어떤 영화 봤어요? 그렇죠. 뭐 일상적인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꿈이 뭐였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그 꿈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고 혹시 뭐 방해되는 요소는 없었습니까? 네,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순간 저 떠났을 것 같아요. 테이블을. 여기 만약에 박규리 과장님 계셨다면 그 두 글자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제 자신이 이제 근데 재밌는 거는 저도 말을 꺼내놓고서 아차 싶은 거죠. 그렇죠. 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하지만 네. 네, 결과는 물론 안 좋았습니다. 혹시나 반전이 있죠. 지금 기대했는데. 또 한 분이 계시니까요. 네. 이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럼요. 네. 책임님도 이제 뭐 결혼하실 텐데. 네네네. 이제 그런 이력서는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쵸. 저는 이건 이따가 좀 다시. 네, 알겠습니다. 다들 뭘 자꾸 꺼내시면서 아주. 그러니까 너무 얘기했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잠시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과장님은요, 제가 미리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네. 작가님이 어떤 직업병이냐고 여쭤봤더니 직업병과 직업 현상으로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작가님이 이분은 분석하는 걸 좋아하시겠구나. 이게 직업병이겠구나.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네네. 어떠세요? 사실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네네. 디테일병이 있으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확실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예. 사실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네. 뭐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죠. 됩니다. 뭐 물류, 영업, 네네. 재무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다 가서 협업을 해야 되고 어떤 한계가 이 제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거쳐야 돼요. 공장에 가서 부탁도 드려야죠. 디자인 에이전시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네. 가격이 잘 세팅될 수 있도록 가격팀과 재무팀에 확인을 해줘야죠. 목이 약간 메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어쨌건 그렇게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을 워낙 또 많이 하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뭐 여유를 가지고 뭐 10년에 이거 하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빠른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효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한 번 말할 때 정확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다음 그 가져온 결과물이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이 사람도 바쁜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이 사람도 짜증 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일하기도 계속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당신이 내가 이해한 걸 올바르게 이해했는가요를 굉장히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맥시하게 한 해야 번에 됩니다. 끝내게. 그쵸. 그런 게 있는 거죠. 직업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난
직업병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해보면 병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왜냐면 병이라고 하면 피해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피해는 아니고 이건 그냥 그로 인한 어떤 현상이야. 그럼 이거는 직업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카테고라이즈 지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똑같은. 작가님이 사람 그러니까. 몸소 보여주시네요. 네, 분석적이진 않습니다. 분석적이진 않고요. 뭐 일단 계속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말 조심하려고요. 그런 이미 사람 분석 아니에요.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병이랑 어떤 현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네.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굳이 마케팅 일을 하면서 겪은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몽중회의를 약간 얘기를 몽중회의요? 해보고 싶어요. 몽중회의. 주무시면서 회의를 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회의를 하는데 뭐 그런 뭐 일터가 나오는 꿈 많이 꾸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일터가 나오는 꿈이 아니고 경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회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이제 부서 그리고 같은 팀 안에서도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은 재무나 이런데 그런 팀들은 숫자가 확실하게 나와요.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나오는데 네.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숫자로 나오지 않는 그리고 정답이 없는 게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럼요. 결과는 이게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숫자나 여러 백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대도 네네. 결국에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함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결정을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합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거 생각해봤니? 생각해봤다. 이게 맞을 것 같니?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를 나는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하루에도 계속 몇 번씩을 하다 보니 네. 저녁에도 예를 들어 그게 안 끝났어요. 회의를 하다 7, 8시가 됐어. 저녁 먹자. 갔다 와서 저녁이 됐는데 안 끝났어. 내일 다시 하자. 그러면 저녁에 가면 반드시 그날 밤에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시, 1시, 2시 계속 회의가 있는 거예요. 제 침대에서. 근데 회의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지칠 때쯤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인 거예요. 아, 나 혼자 이걸 계속 그 안에서 돌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좋게 생각해 보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아, 이제 내일 하면 할 수 있는 말들이 잘 떠올랐겠구나 싶잖아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오히려. 근데 꿈이라서 그 다음날 깨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진짜 병이네요. 그래서 진짜 병이네. 네, 분명히 내가 어제 그 부분 포인트 잡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 이게 또 저희 직장인들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인이 쌓여서 아직 각성이 계속 된 상태에서 일 생각이 나다 보니까 네. 그게 계속 반복돼서 조금 그게 아까 말한 만성 피로의 이제 또 요소가 되더라고요. 아까 직장인이 갖는 직업병 중에 하나가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꿈속에서 후보자를 설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요? 있어요, 이 포지션은 이런 정말 당신에게 된다. 정말 딱입니다. 게. 그렇죠. 이렇게 설득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긴 저도 꿈속에서 면접 많이 봅니다. 이게 그날 되게 이게 간절했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굉장히 이거 끝냈어야 네, 된다거나 맞아요. 그랬으면은 남아요. 부담감 때문에. 맞아요. 공포 영화 보면 꿈에 나오듯이 남아요. 그게.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저 자면서 방송한 적 없거든요. 네, 아직까지. 축구하신 적은 있잖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정확하시네. 키워드라고 제가 구글링을 막 하다가 보니까 야, 너 혹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네, 이렇게 물어봤을 때가 있어요. 내가 했어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데이터를 계속 세고 계세요.